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주말부터 이제 비가 올 거라는, 큰 비가 올 거라는 남부 쪽에 그런 뉴스도 들리고, 오늘도 뭐 서울은 아침에 이렇게 그렇게 맑고 쾌청한 날은 아니네요. 좀 습기가 많은 그런 날인데, 더위와 습함 그리고 장마가 서로 섞인 그러한 계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매일매일 등장하죠. 오늘은 이제 FOMC 회의가 열렸는데 상당히 파일이 매파적인 발언을 막 쏟아냈다. 올해도 2번 정도밖에 인하하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는 1번 정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장률은 낮추고 인플레이션은 올리고 이런 것들을 쏟아내면서 주식시장이 그나마 살짝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나스닥을 제외하고 S&P 500에는 살짝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인데, 전쟁이 굉장히 생각과 다르게 장기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이제 트럼프가 선거 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자기가 뭐 하루 만에 종식시켰다 큰 소리 땅땅 쳤지만 벌써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모습. 의외로 트럼프는 종이 호랑이일 가능성, 이번에 전쟁도 생각보다도 오래 간다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확산, 지속,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추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다양한 호재와 재료, 많은 유동성, 신정부의 능력 이런 것들로 계속 올라가는데, 어제도 조정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상승을 하면서 끝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조정이 장중에 나타나죠. 그런 모습이 한국에서 나타나는데, 일단 3,000포인트를 뚫고 넘어갔을 때 어떤 전략을 쓸 거냐, 이 부분이 우리들이 미리 생각해야 될 전략이다. 저는 3,000포인트가 넘어가면 일단 현금이 한 30% 마련을 해라. 30% 현금이 마련이 좀 필요하다. 6월 말까지 좀 쉬어가고 다음에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실적이 계속 좋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 3,300까지 저는 보는데 올 여름 7월까지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는데, 일단은 6월 말까지는 소폭 좀 상승 심하다. 현금 한 30%를 좀 가지고 가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이제는 드림이나 꿈이나 정책보다는 2분기 실적, 숫자의 시기가 올 것 같다. 숫자에 찍힌 놈만 올라갈 가능성, 이 부분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포모 현상이 많이 시달린 분도 많으신데 저도 좀 포모 현상이 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좀 한 템포 죽고, 모든 섹터가 다 순환매로 한 번씩 돌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상승하는 데는 힘은 좀 딸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단타로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뭐 5, 6% 먹고 나오고 이런 정도의 투자 전략, 6월 말까지는 좀 쉬어가고 조심하자. 현금 30%를 마련하자. 그리고 7월부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마지막 한 달 배팅을 해서 여름 지나서 좀 줄이는 그러한 전략,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1, 나스닥은 플러스 0.13, S&P 500은 마이너스 0.03. 막판에 살짝 꺾이는 모습, 파웰의 발언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웰의 한 이야기는 매파적이다. 매파적이다. FOMC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점도표를 찍는데 점도표도 상당히 매파적으로 찍었다. 관세 충격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감을 표시하고, 이게 수개월에 걸쳐서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란 협상을 위해 접촉해 왔다. 이란이 협상을 위해서 접촉해 왔다. 연준 금리 동결 및 올해 금리 2의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 1위로 하향 및 올해 성장률도 1.4%로 하향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죠. 오늘 발표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5천 건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6월 FOMC 기준금리 동결, 올해 50bp 인하 전망 2번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5천 건. 트럼프 이란 협상 기회 놓쳤다. 핵시설 타격 여부가 모호하다. 트럼프가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강경파 내부로도 현 정부를 무너뜨릴 거냐, 새 정부를 세울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 거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공화당 내부에도 여러 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이란 정부를 무너뜨리면 친미 정부, 친이스라엘 정부가 설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더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현 정부를 살려두면서 뭔가 어떤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뺏어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인구가 8천만인데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새로운 테러리스트의 싹을 엄청 심어놨다. 이번 전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테러리스트의 싹이 4, 5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4, 5년 후에 상당히 중동 전쟁 상황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평화를 가져오진 않죠. IAEA 이스라엘 이란 온신분리기 생산 이곳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 오픈 AI가 스케일 AI와 협업을 종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메타가 스케일 AI에 집중 투자하면서 어떤 정보 같은 거 기술 누출을 두려워했던 거죠. 아마존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축소, 이름이 굉장히 한국 코리안틱하네요. 미 생산 시설을 본격 가동했다. 일본 제철 US 스틸 인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18개월 만에 자회사화했죠. 네, 미 상원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진입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제 생각 같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죠. 오늘은 또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죠. 네, 어제 상승 테마를 보면 어제 AI 챗봇 관련주 사인앱소프트, 저는 이 회사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네이버, 코난 테크놀로지, 글로벌 텍스프리, 코난 테크놀로지, 네이버, 카카오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능성. 그 다음 딥페이크 관련지 크라우드웍스, 시선 AI, 알체라, 이스트소프트, SP소프트, 저도 이것도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역화폐 관련주들 다시 돌죠. 앱캐시, 갤럭시안 머니트리, 유라클, 코나이, 쿠콘 이런 종목들 이제 오늘 오늘 상정을 할 것 같은데 이게 통과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추가로 더 가져가야 되는가 봐야 되는데 저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진리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추경안 통과되고 오면은 상승해서 올라오면 팔아야 될 것 같아. 어제는 증형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랐어요. 네오팩트, 크라우드웍스, 신플랫폼, 오브젠이 아주 정말 한 달도 안 됐는데 300% 정도 오르더라고요. 오브젠, BQAI. 전 BQAI도 처음 들어본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흥분해서 우리 스터디 모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카페에서 서버린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네이버, 카카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했죠. 새 정부의 증정한 서버린 AI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가 날개를 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여기 이제 하정우 AI 미래 기획 수석인데, 네, 하정우. 이분의 양력을 보면 이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7년생, 서울대 컴퓨터공학 석박사, 네, 학부부터 석박사를 다 했죠. 삼성 SDS와 관련이 있군요. 네이버 상당히 네이버와 관련된 일을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해본 가장 유능한 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 100조도 부족하다. 이 발언의 의미는 하정우 미래 AI 수석의 주요 정책 청사지를 보면 먼저 주요 역할, 국가 AI 투자 인프라 전략을 총괄하고 새 정부 산업 정책 육성 구체화 및 서버린 AI 구축. 국가가 AI를 구축해 준다는 거죠. 이걸 국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 공공 데이터 분야를 다른 산업에도 육성해서 심는 거죠. AI 인프라 2030년까지 AI 반도체 50만 장 확보. 저는 이분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지금 우리가 HBM을 받아올 수는 없죠. 엔비디아가 한국에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삼성의 역할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이 HBM4, 3E는 수율이 30%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한국 정부가 사준다면 다시 한번 지금 삼성이 계속 생산해내는 HBM3를 한국 정부가 사서 공공으로 쓴다면 이 구축에 인프라 구축에 쓴다면 삼성 좋고 한국 좋고 모든 게 좋아지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이재용이 상당히 이재명에게 친화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대신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똥 씹은 표정을 그날 했었죠. 네, 모임에. 이러한 것들이 삼성에게는 이재명에게 아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삼성을 하반기에는 봐야 될 것 같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도 좋아 보입니다. 거버넌스. AI 디지털 혁신부 대통령실 AI 수석실을 신설하고 AI 컴퓨팅 파운데이션 초인공지능 연구소를 설치해서 인재 유치와 양성에 도움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를 구축해서 여기에 관련된 파생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한국의 그 생태계들을 미래 먹거리들을 좀 다양하게 육성하는 전략 국가가 나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삼성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생成AI 무료 사용 추진, 네. 국민들 모두 민간 협력 AI 기술 개발. 그래서 글로벌 넘버 3, 4까지 가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계획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스타일의 LNM 만들기, AI 국가대표 선발을 시동했다. 하정우 입김이 작용할까? 정부 이번 주 사업자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수석 임명 후 요건 변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약 2천억이 투입된 글로벌 톱 수준의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만들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전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17월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초쯤 국가대표 초고대 AI 모델 육성 사업 일명 월드 베스트 LLM, 월드 베스트 랭귀지 모델 WPL이라고 그러죠. 네, WPL이 월드 베스트 랭귀지 모델, 우리만의 랭귀지 모델 LLM을 만들겠다는 거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요청을 공고하겠다. 이 사업은 AI 정예팀을 선발해 단시간에 세계 최고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와 그래픽 저장소, 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최소한 딥시크 같은 거 1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힘이죠. 여기에 삼성의 HBM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과 이재용은 서로 말을 맞춘 것 같아요. 특히 예산안은 1936억으로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 최대 3년간 GPU와 데이터, 인재 등을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 네, GPU 지원해주고 데이터와 사람도 주겠다는 거죠. 그럼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일까?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일까? 이게 제일 큰 핵심이죠.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데 한번 봅시다. 현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 네이버, LG AI 연구원, 삼성, KT, SKT, 코난 테크놀로지, NC AI, 이스트 소프트, 업스테이지. 네, 코난 테크놀로지, 네이버. 그렇죠? 이스트 소프트. 네,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삼성. 네. 이런 것들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네이버와 코난 테크놀로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코난 테크놀로지의 매수를 강력 추천하는 거죠. 네, 코난 테크놀로지 시총 4,702억 쭉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어제 다시 튕겨져 올라오죠. 네, 이전 조정 끝나고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거의 7천억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코난 테크놀로지 좋아 보입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는 처음으로 지난 2023년 자체 개발한 LLM 코난 LLM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듬해 미국 스탠퍼드대 에코시스템 그래프에 등재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소버린 AI로 인정을 받았다. 에코시스템 그래프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또 출범 3년차를 맞은 코난 LLM은 현재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장에 도입되었으며 올해 4월에는 국내 유일의 추론 통합 모델인 ENT11을 선보이며 딥시크 R1 대비 우수한 추론 성능을 입증을 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엔 국산 AI 기술의 자립과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기업인 니벨리온과 함께 적극 협력에 나서 기업용 AI 서버 코난 AI 스테이션 서버를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코난 테크놀. 저는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솔트룩스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 그 국가 선수 참가에는 빠져 있어서 오히려 코난 테크놀로지를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PBR 0.5배 미만에 있으면서 자사주 비중 1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들 포스코홀딩스, SK, 롯데지주, 금호석유와 KCC인데 롯데지주나 KCC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금호석유학도 괜찮고 최근에 이제 코론 같은 것들을 저는 쓰레기 취급해서 사지 않았는데 엄청 올라오는 걸 보니까 롯데지주, 금호석유학, KCC는 한번 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하고 종목들 움직임만 봅시다. 달러 98.517 강세, 원달러는 또 강세네요. 1377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엔달러는 145.14 소폭 강세, 대만달러도 29.541 대만달러, 30달러가 무너진 이후에 29.541 지속적으로 강세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채권금리는 2년짜리는 3.939, 1.1bp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짜리는 4.386, 0.4bp,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WTI는 0.05% 하락해서 72.23.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지표들이 전쟁 관련 경제지표들의 안정을 찾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0.63% 하락 3,385달러. 테슬라 2.42% 살짝 더 내려간 것 같아요. 324달러에서 더 내려온 것 같고 엔비디아 0.87 145달러, 팔란티아 1.17 139.82달러. 애플은 0.47% 상승, 브로드컴 250달러를 다시 회복, 일라인일일 마이너스 0.8 784달러. 네, 마이크론은 계속 오르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마이크론 150달러까지 갈 것 같다. 121달러. 뭘 사야 되느냐.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마이크론 추천해 드렸습니다. TSMC 213달러, 마이너스 0.27. 오늘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네요. 104,048달러.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죠.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니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현재 주식시장 상승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이 장을 밀어 올리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유동성을 조이는 나라는 없다. 그렇죠? 대내에 다양한 갈등 리스크가 있지만 미국 경기에 부담을 주는 이게 미국 경기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금융시장 변동 확대 요인으로 작용 중에 있다. 3분기 중 관세 및 통화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 미지근한 미국 경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면 주식이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경기 흐름은 만족스러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주요 국의 유동성 정책 강화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자산시장의 우호적이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거죠. 네. 유동성 시장이 꺾이는 때는 뭐가 가장 크게 봐야 되느냐. 금리 인상이죠. 네. 금리 인상을 하면 유동성이 꺾이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G3 미국, 유럽 및 중국 기준금리 하락 기조 속에 통화 증가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죠. 네, 통화 증가율이 꾸준히 내려오고 기준금리는 내려오는 모습. 통화 증가율은 증가, 기준금리는 내려오는 모습. 네, 글로벌 유동성이 올라가죠. 네. 미국 통화 유통 속도는 반대로 통화 유통 속도가 돈다는 것은 돈이 이제 다양한 데로 막 흘러들어간다는 거죠. 네. 스테이블 코인 서클 종가는 상장 후 내일을 이어가고 있다. 네, 이것도 유동성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클 같은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쟁 발발, 격화 등에 크게 민감했던 과거와 달리 매우 차분하고 나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민감도가 크게 퇴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력 차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가 이미 2년간 전쟁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트럼프라는 변덕쟁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현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쟁의 뒤수습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 시간과의 싸움이 남아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구라 정치력. 네. 이번 이란 이스라엘도 장기간은 끌고 갈 확률도 높아 보여 주식시장 여전히 불확실성이 확대라는 리스크는 안겨줄 것이다. 트럼프 믿지 마라. 한국 주식시장은 전일 하락을 끝으로 전망됐으나 강하게 버티는 뚝심의 모습을 보이며 정말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 하루였다. 오늘 3,000포인트 넘어갈 확률도 있어 보여.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넘기고 내일 조정받을 가능성. 일단 3,000포인트가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 6월 말까지는 좀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가자. 그리고 7월부터 나타나는 미국과 한국의 실적 장세에 배팅을 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시장이 강하지만 너무 크고 많이 오른 관계로 신규 종목 진입은 비추, 그리고 이익 실현 전략을 강력히 추천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어제 시장 핵심 투자 포인트였던 서버린 AI 정책 수혜진 네이버가 1번, 코난 테크놀로지 2번, 카카오는 뭐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LG CNS 많이 올랐는데 추가로 상승할 것 같은 가능성.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추경의 금액, 수경의 수혜주 찾기, 그리고 추경 때문에 미리 선반영됐던 종목들에 대한 이익 실현 타이밍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진다. 모든 섹터가 다 한 번씩 강하게 순환매로 돈 상황에서 또 어떤 섹터가 오늘 순환매로 돌아올지에 대한 궁금증은 존재하나 늘 머릿속에 이미 충분히 상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입 시 단타 매매 위주의 투자 전략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이게 이제 오늘의 제 결론이죠. 어제 그 어려움을 뚫고 강하게 올라오는 거, 또 조정은 장중에 나오고 하루 조정받으면 그 다음날 다시 상승에 올라오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8분 응선을 넘었다. 저는 7분 응선 넘어가 8분 응선을 넘어가죠. 네, 이렇게인데 지금 7분 응선 넘어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3,300인데, 네, 3,300 거의 다 왔는데 추가로 7월 한 달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여름 휴가 지나고 줄이자. 이게 제 생각이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불타는 그러한 목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